수십 년간 잠겨있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암호화 아래 묻혀 있거나 침묵으로 분류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볼 준비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진들을 찍은 이들이 설명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 중 하나가 유출되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인류의 가장 강력한 눈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시면 속으로 향했다가 너무나 기이하고 완전히 설명 불가능한 무언가를 포착했는데 이는 보도 자료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손상된 파일과 메타데이터 덤프 속에 묻혀 숨겨졌다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문제의 대상인 3My ATLAce는 한때 그저 또 다른 해성으로 치부되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수수께끼가 되었다. 그것은 너무 정밀하게 움직이고 너무 많은 빛을 반사하며 주변 공간을 변형시킨다. 그리고 이제 유출된 JWST 저고해선 이미지 덕분에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암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방문자조차 아닙니다. 이것은 위장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사는 더 이상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My ATLAS가 자동 천체 관측에 처음 포착되었을 때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일반적인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얼음 핵, 밝은 코마, 태양풍에 밀려 길게 뻗은 꼬리. 그러나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속도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게 아니라 정밀했습니다. 오로트 구름이나 카이퍼 벨트 잔해 사이를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대신 이 물체는 시속 약 21만 km로 접근하는 시를 꿰친 바늘처럼 우리 태양계를 관통했습니다. 전 세계 망원경이 이를 향해 돌아서자 불일치점이 쌓여갔습니다. 꼬리는 예상과 달리 태양 복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밀려나야 할 꼬리가 오히려 태양 쪽으로 휘어져 들어갔다. 이 역전 현상만으로도 이론가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이 물체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것. 스펙트럼 분석은 더 기이한 사실을 드러냈다. 예상되는 배출 현상이 전혀 관측되지 않은 것이다. 해성은 가열되면서 가스와 먼지의 가시적 분출을 일으키며 물질을 배출한다. 그러나 3My ATLAS는 움직임이 없었다. 얼음 승화도, 가스 구름도 없었고 고르게 강역을 두고 방출되는 금속 입자 물질의 희미하지만 일정한 흔적만 존재했다. 이는 무질서한 침식이 아니었다. 마치 기계가 열을 방출하거나 재조정하듯 통제된 배출이었다. 관찰할수록 자연 현상이라기보다 공학적 설계에 가까워 보였다. 그러던 중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클라우드 아카이브 속 하위 폴더에 묻혀있던 유출 자료였다. 익명의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가 나사 내부 코드로 태그된 이미지를 발견했다. JWST-CN3I A77L1. 첫눈에 이 이미지는 혼란스러웠다. 심우주에 거친 적외선 합성 사진이었다. 그러나 처리 후 프레임 중앙에 뚜렷한 육각형 구조가 드러났고 우리가 3My ATLAS로 알고 있던 물체 안에 박혀 있었다. 그 기하학적 구조는 우연이라기엔 너무 완벽했고 각도는 지나치게 균일했다. 패턴의 반사 대칭성은 패널링, 아마도 태양 전지판이나 반결판과 유사한 구조를 암시했다. 비공개 포럼에서 유출물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히 인공물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암호화된 서버와 암흑 연구 커뮤니티를 통해 이미지가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미 때는 늦었다. 네이사는 더 이상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귀를 막을 정도로 컸다. 아무런 코멘트도 성명도 보도 자료도 없었다. 해당 일자의 웹 이미지 기록은 수정 중이었다. 공개 채널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JWST 엔지니어 몇 명이 갑자기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었다. 메타데이터를 검증했다고 주장한 레딧 천문학자는 사이트 전체에서 차단되었고 이미지 백업본은 몇 시간 만에 여러 미러 서버에서 삭제되었다. 단순한 유출이 아니었다. 이는 봉쇄 위반이었고 보이는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종류의 사건이었다. 이제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무아무와 같은 대부분의 항성간 천체는 방황한다. 어디선가 나타나 지나가고 다시 사라진다. 그들의 궤적은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우연과 오랜 세월의 표류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CERN ATLAS는 방황하지 않았다. 그것은 경로를 따랐다. 궤적을 추적해보니 불안한 패턴이 드러났다. 단순히 행성 하나를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정확히 사나이, 화성, 지구, 목성의 순서였다. 각각 계산된 근접 거리로 마치 중력장을 샘플링하거나 스캔하거나 청취하는 듯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각 근접통과 시마다 관측소들은 자기권 데이터의 일시적 이상 현상을 기록했다. 마치 전자기적 무엇인가가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듯한 순간적 교란이었다. 그리고 매 통과마다 속도는 줄어들어야 했음에도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운동량을 유지했고 목성을 지나며 탄도 효과를 이용해 속도를 더 높인 뒤 태양 뒤로 사라졌다. 하지만 사라지기 직전 웹이 마지막 프레임을 포착했다. 이를 증폭해보니 섬뜩한 것이 보였다. 물체에서 발산하는 빛의 펄스였다. 보이지 않는 파장이 아니라 구조화된 근적외선 폭발이었고 그 펄스 강역은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었다. 이것은 혜성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송 신호였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스캔당한 것이었다. 유출된 이미지, 구조화된 펄스, 비자연적 궤도가 결합되면서 조용히 속으로만 생각하던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론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CERN ATLAS는 물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탐사선, 정찰선 수세기 혹은 수천 년 전에 미지의 문명에서 발사된 무언가일 수 있다. 접촉이 아닌 관찰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러 항성계를 통과하며 정보를 조용히 발신처로 전송하는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여러 세티 연구자들이 적외선 신호 패턴을 와우 신호나 로어 럼버 버스트 같은 미해결 이상 현상과 비교하면서 힘을 얻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공통된 인코딩 방식을 암시할 만큼 충분한 수학적 일관성이 존재했다. 만약 CERN ATLAS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네트워크의 일부라면, 해성과 소행성에 가면 뒤에 장비를 숨길 만큼 진보한 문명이 구축한 장거리 정보망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 진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얼마나 많은 다른 신호들이 이미 탐지되지 않은 채, 보이지 않은 채, 혹은 더 나쁘게는 오해된 채 지나갔을까? CERN ATLAS가 태양 뒤로 사라졌을 때 많은 이들은 단순한 궤도 역학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쳤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 지역은 우주에 있는 망원경조차도 거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사의 태양 및 태양권 관측소 SOHO가 괴너지 입자의 갑작스러운 폭발을 기록했다. 처음에는 태양 플레어 탓으로 돌렸지만 누군가 CERN ATLAS의 궤적을 SOHO 데이터에 겹쳐보았을 때 그 폭발은 정확히 그 물체가 태양 뒤로 빠져나간 위치에서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단순한 플레어가 아니었다. 통제된 가속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태양 지평선 너머로 재등장했을 때 그 속도는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해 있었다. 이는 우리를 소름 끼치는 가능성으로 이끈다. CERN ATLAS는 태양을 중력 방패로 사용한 것이다. 우리에게서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타났을 때 직선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궤도를 변경해 살짝 방향을 틀었고 새로운 항로는 태양계를 벗어나 잠재적 거주 가능 행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외계 행성계 쪽으로 향했다. 마치 그 물체가 우리 태양계 탐사를 완료하고 다음 행성계로 향하는 듯 했다. 임무는 완료되었고 수집하러 온 것이 무엇이든 이미 얻어낸 셈이었다. 이미지 유출 사건과 거의 동시에 나사의 궤도 모델링 계약을 맺은 AI 연구소가 CERN ATLAS의 장기 궤적 예측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결과는 이상했다. AI는 자연 중력 효과와 일치하지 않는 물체의 경로에 미세 조정 흔적을 포착했다. 미세하지만 의도적인 궤도 변경이었다. 연구진이 이 교정 과정을 역설계하려 시스템을 더 깊이 분석하자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고 다운되었으며 긴급 패치 작업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조사 포럼에 유출된 내부 이메일은 더 불안한 사실을 드러냈다. AI는 단순히 미래 궤도를 예측한 것이 아니었다. 미확인 항성간 이상 현상의 과거 근접 비행 기록과도 대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발견한 내용은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1979년부터 2002년 사이 유사한 접근 벡터와 거의 동일한 광도 곡선을 가진 5개의 다른 물체가 태양계를 통과했지만 공개 기록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시스템이 중단되기 직전 AI가 내린 최종 결론은 이랬다. 세니아의 아틀라스는 혼자가 아니었고 우리가 제때 탐지한 유일한 존재였다. 시스템 중단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격리 조치였다. 전 세계가 웹 유출에 주목하는 사이 허블 측에서는 더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먼 퀘이저 관측을 위한 일상적인 노출 과정에서 허블의 카메라 중 하나가 우연히 프레임 안에 그 물체를 포착했다. 그러나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단순히 물체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도 반사도 아닌 나선형 리듬으로 방출되는 빛 펄스의 사각형 패턴이었다. 색상 매핑과 분석 결과 이 섬광에는 반복되는 소수, 수슈가 담겨 있었는데 이는 수십 년간 세티 연구자들이 지능의 전형적 표지로 사용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일이 정말 기이하게 돌아갔다. 이미지 파일은 무미건조한 파일명으로 나사의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잠시 업로드되었다. 15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고 손상된 임시 파일로 대체되었으며 이를 재게시한 모든 소셜 미디어 계정이 정지되었다. 신고되지도 경고도 받지 않은 채 정지된 것이다. 이 삭제 속도는 단순 자동화가 아니었다.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어딘가에 누군가는 정확히 무엇이 포착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우리를 향한 방송이 아니라 랑데부 신호였다. 도착을 확인하거나 우리가 목격해서는 안 될 무언가의 다음 단계를 촉발할지도 모르는 신호등이었다. 유출 사건 이후 이론 물리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 중 한 명인 셀레스트 아레로노프 박사가 천체 생물학적 신호의 해석적 편향이라는 제목의 암호화된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문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렌즈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레로노프에 따르면 스라이 아틀라스의 방출 패턴, 구조적 형상, 속도 조절은 운송이나 추진의 신호가 아니라 의식적 항해의 증거였다.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다. 그녀는 스라이 아틀라스가 유기체가 아닌 형태의 지능일 수 있으며 선체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선체 자체와 통합된 존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물학에서 진화한 지능이 아닌 코드와 금속으로 설계된 지능, 별 사이를 표류하며 학습하는 지각 있는 인공물.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목격한 모든 것, 궤적, 펄스, 방사선을 거스르는 꼬리, 이 모두 의도적인 행동임을 의미한다. 방어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단순히 관찰하는 행위.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통신 시도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언어로도 말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불안한 단서는 빛이 아닌 어둠 그 자체에서 나왔다. 기밀 천체 물리학자 그룹이 공유한 최종 노출 자료 중 하나에서 세나이 아틀라스 주변 영역의 적외선 이상 현상을 측정했다. 제임스 웹의 중적외선 장비 메리를 사용한 과학자들은 평평한 배경과 공허함을 예상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된 공백, 배경 별들의 선명하게 구분된 부재를 목격했다. 마치 무언가가 적극적으로 주변 별빛을 가리거나 휘어지게 하는 듯했다.
카메라 결함이 아니었다. 렌즈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 부재는 국소적 중력 렌즈 현상을 시사했다. 기술로만 달성 가능한 정밀한 시공간 왜곡이었다. 우연도 자연도 아니었다. 마치 그 물체가 관측으로부터 주변을 은폐하는 장으로 둘러싸인 듯했다. 일부는 방어적 조치라 믿었고 다른 이들은 탐색 중이라 여겼다. 그러나 세 번째 이론은 이 물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곳에 혼자가 아니었을 테니까. 유출된 이미지 공개 후 볼티모어 웹 통제센터의 내부 서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시스템 지연이 발생했다. 웹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노출 완료 후 3업 5분 이내에 전송된다. 그러나 문제의 공포스러운 이미지인 최종 3마이 에이틀라스 프레임 전송은 정확히 66분 6초 지연되었다. 그 원인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이는 아무도 없다.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해당 파일이 수신된 후 원격 노드에서 수동으로 접근한 흔적이 메타데이터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노드는 나사 네트워크에 등록된 어떤 단말기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상황은 더 기이해진다. 유출된 ESA와 나사 과학자들 간의 통신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연은 신호 손실 때문이 아니었다. 허가 없이 생성된 서명을 통해 의도적으로 경로를 변경하고 암호화된 덮어쓰기가 수행된 결과였다. 이미지는 가로채졌고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세계가 보기 전에 편집한 것이었다. 물체를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연구진은 비전통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인간의 귀로 감지할 수 없고 기존 장비조차 포착하지 못하는 초저주파 전파를 이용한 것이다. 거의 모니터링되지 않는 전파 주파수 영역이 존재한다. 특정 심의 생물들이 소통하는 대역이자 이상하게도 펄서들이 때때로 유령 같은 에코를 방출하는 곳이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3마이 에이틸라스 방향에서 7.29초마다 완벽하게 일정한 리듬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반복되고 있었다. 증폭되어 소리로 변환된 것은 단순한 윙윙거림이 아니었다. 기계적인 심장 박동과 유사한 공명이었다. 그리고 그 리듬 속에서 패턴이 드러났다. 이징 코드의 펄스였는데 이를 해석해보니 지구 원소 주기율표와 연관되었지만 특정 원소들만 반복되고 있었다. 금, 실리콘, 리튬, 수소. 마치 그 물체가 자원의 목록을 방송하거나 더 나쁘게는 쇼핑 리스트를 방송하는 듯했다. 1984년 소련의 한 천체 물리학 논문에는 사라이 에이틀라스와 기이할 정도로 유사한 천체 이상 현상이 기록되어 있었다. 당시 데이터 오류로 치부되었지만 좌표와 광행동, 궤도 경로는 거의 동일했다. 그 물체는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남아있지 않았으나 러시아어에서 번역된 필기노트에는 중력에 구속되지 않은 방문체로 반발의 기운을 풍긴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이 논문은 1992년 국가기록보관소에서 사라졌으나 2024년 조지아에 폐쇄된 천문대에서 CERN ATLAS가 탐지되기 불과 몇 달 전에 사본이 재발견되었다. 문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다시 그와 접촉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끔찍한 이미지를 포착했다는 점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 물체가 우리를 이미 방문한 적이 있으며 수십 년의 침묵 끝에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문제다. 유출된 프레임을 분석한 후 유럽우주국 소속 천체 사진가 팀은 실험적 신경망 재구성 알고리즘을 이용해 대비를 역강조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는 소름 끼쳤다. 일반적인 항성감 물체의 불규칙한 회전 형태 대신 스트로나이 아틀라스의 구조는 기이하게 대칭적이며 거의 다각형에 가까웠다. 단순한 대칭을 넘어 자연 법칙상 기하학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였다. 여러 각도가 비유클리드적 정밀도로 만나며 빛을 비정상적으로 미묘하게 왜곡하는 모서리와 표면을 형성했다. 이 패턴은 잔해가 아닌 설계된 구조물을 암시했다. 가장 불안한 점은 반복되는 육각형 오목부가 운동축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항구, 센서 혹은 더 나쁘게는
추진 노드일 가능성이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를 고대 인류 건축물의 알려진 사례와 비교했고 전 세계 거석 구조물에서 발견된 상징들과 불안할 정도로 유사한 점을 발견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외계 물체인가 아니면 예전부터 존재했던 무엇인가? 이미지와 데이터 측정값이 공개된 직후 생물물리학자 에반 쿠라니스 박사는 기이한 점을 발견했다. 세나이 에틸라스에서 추출된 신호 패턴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중나선 리듬으로 변조되고 있었다. 그가 이 신호 주파수를 인간 DNA 공명 패턴에 중첩시켰을 때 오랫동안 비기능적이라 여겨져 온 유전 코드의 일부인 정크 DNA 활성화 시퀀스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물체가 접촉이 아닌 주파수 변조를 통해 생물학적 생명체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것일까? 사실이라면 세나이 에이틀라스는 단순히 우리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물학의 휴면 구성 요소를 재활성화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자 수준에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네이사의 공포는 외부적 위험이 아닌 우리가 이미 내부로부터 변형되고 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 덜 알려져 있지만 확인된 세부 사항이다. 웹 프로젝트 내 소규모 독립 분석팀은 정보 유출 후 완전히 침묵했다. 그들은 사나이 아틀라스 뒤편 심우주 배경의 이상 현상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내부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동일한 프레임 내에서 중복되는 다수의 물체를 포착했다. 즉, 사나이 아틀라스 뒤편에서 다른 물체들이 동일한 스펙트럼 신호를 반사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 보고가 지휘계통에 전달되자 팀과의 모든 통신이 단절되었다. 그들의 연구실 장비는 하룻밤 사이에 정리되었고 동료들은 북극의 오프그리드 프로젝트로 재배치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프로젝트였다. 심지어 그들의 링크드인 프로필마저 사라졌다. 이는 단일 물체가 아니라는 암시였다. 그것은 편대였다. 대중에게 공개된 그 끔찍한 이미지는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무언가의 일부 조각에 불과했다. 물체가 지구에 가장 근접한 이후 며칠 동안 전 세계 전파 망원경들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우주 배경 복사 CBR의 비정상적 감소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빅뱅의 희미한 메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파수들이다. 수십 년간 안정적이던 이 신호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일부는 세나이 에이틸라스가 일으킨 간섭이라고 믿었다. 다른 이들은 훨씬 더 나쁜 것을 두려워했다. 그 물체가 우리 우주를 둘러싼 우주적 웅궁거림을 잠재울 수 있는 일종의 간섭망을 전개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수동적인 탐사선이 아니다. 그것은 소음 차단기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우리의 우주적 지문을 잠재우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 어딘가에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세나이 에이틸라스가 위협이 아니라 경고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주의 침묵, 무관심, 무작위성에 대한 우리의 수많은 가정이 단 하나의 공포스러운 이미지에 의해 무너졌다. 그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축하는 바 때문에 세나이 에이틀라스는 소행성도 해성도 우주를 떠도는 암석도 아니다. 기하학, 빛, 방사선, 리듬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다. 우리의 눈으로 읽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DNA로 느껴야 할 메시지다. 우주 배경 복사가 사라진 뒤 남겨진 침묵 속에서 감지해야 할 메시지다. 사라져가는 신호들, 제임스 웹 망원경만이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진보된 장비만이 볼 수 있었던 현실의 왜곡 속에서 이해해야 할 메시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본 이상 다시는 보지 않은 척할 수 없다. 아마도 그것은 접촉을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것은 준비를 위해, 씨를 뿌리기 위해, 스캔하기 위해, 변형시키기 위해, 혹은 경고하기 위해 보내진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만약 3I 에틸라스가 더 크고 조직적이며 의도적인 무언가의 단편에 불과하다면 가장 무서운 진실은 우리가 방문받았다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주가 우리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응답했다.